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맞이해야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가면역 질환 이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 515페이지에 자가면역 질환은 자연치유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적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면역세포들이 화살의 방향을 바꿔 자신이 호위해야 할 조직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자가면역이라 한다. 세포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세포막에 달아놓은 명패, 그게 MHC라고 하는 건데, 명패가 망가지거나 자신과 남을 구별하는 임파구의 인식장치, TCR이라고 하는데, 인식장치에 생긴 오류로 면역반응에 계통과 질서가 무너져 아군과 적의 구분이 없는 카오스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결과값이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게 전체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레이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반응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것과의 단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얘기했던 뭐 약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또 뭐 잘못된 음식이라든지 약해라든지 이런 거하고의 단절을 한다면 자가면역 질환은 멈출 것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뭐 생명장 이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뭐 물리학에 가까운 거니까 그런 건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527페이지의 자가면역 질환은 자연치유를 위한 염증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침입하거나 물리화학적 자극이 세포에 가해지면 발열, 발적, 종창, 동통, 기능장애를 수반하는 일련의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을 3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기는 혈관에 틈을 내기 위한 시기이다. 2기는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수송로를 이용 염증 부위로 면역세포들이 몰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다. 3기는 면역 반응이 끝나고 염증 조직이 재생, 수복되는 과정이다. 이거를 이제 거쳐서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나 약물은 한시적인 소염작용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는 보다 더 큰 염증을 일으키는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한다. 이들 약물은 공통적으로 단백질로 된 조직을 붕괴시키는 뒤끝을 꼭 남기기 때문이다. 자, 뭐 항생제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단백질 세포막을 파괴해서 그걸 없애는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박테리아의 단백질 외부를 파괴한다라는 건 우리 세포의 단백질 외부 벽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생명체를 가진 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역학조사,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503페이지에 나오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첫째 세포막 구조물과 세포 내 소기관을 파괴시키는 과다한 공해 물질의 출현, 둘째 흉선에서 제거되지 않는 비정상 T 임파구의 활동, 이 두 가지가 발단이 되어 조직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통신교란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비정상 T 임파구, 얘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을 잘 못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세포막 구조물과 세포 내 소기관을 파괴시킨 과다한 공해물질의 출현 제1단계 식용유의 과잉 섭취라는 거예요. 식용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식용유를 먹겠습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용유는 제조 공정 중 비타민과 레시틴, 셀레늄 등의 필수 영양소가 제거되고 토코페롤, 베타카로틴 등의 천연 항산화제가 자취를 감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산패를 막기 위한 합성 항산화제를 넣게 되는데 이들이 과산화되면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독성 물질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또한 영양소의 파괴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수소화 과정을 겪고 고온의 화상을 입은 식용유는 기본 틀도 변하여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신하게 된다. 트랜스 지방산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인 염증을 유발하며 이때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식용유를 줄이셔야 됩니다. 세포막 구조물을 붕괴시킨 3요소의 출현 제2탄 해열진 통제의 범람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3요소는 예방접종의 의무화,
541페이지 아이가 취약하기 전까지 맞도록 소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백신의 종류는 9가지의 접종 횟수는 무려 20회를 넘는다. 이렇게 자주 백신에 노출되면 백신에 의한 면역기능 장애는 둘째치고 수은 그 자체에 의해 회복되기 어려운 신경손상이 일어난다. 가로 열고 자폐아동 급증의 원인이 예방 백신에 들어있는 수은으로 인한 뇌신경 장애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클 때만 해도 자폐라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질병이었죠. 친구 중에 아토피 가진 친구는 흔했나요? 없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뭐 흉선에서 제거되지 않은 비정상적 T 임파구의 활동. 이게 이제 제대로 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면 T 세포만이 배출이 되는데 흉선에서 그렇지 않은 세포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545페이지에 바야흐로 의학이 환경의학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인체만을 바라보아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시대를 현 인류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환경, 먹거리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육체의 그 질병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백신과 해열 진통제가 만든 소아 당뇨병.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소아 당뇨병도 이제 백신과 해열 진통제가 만들었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는 거죠. 급성형인 소아형 당뇨병은 정상이던 아이가 췌장염증이 급속히 진행되어 단 며칠 만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청소년이 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그 원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그 무엇, 즉 잘못 투약된 약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참 이런 거를 해드리면서도 사실은 가슴이 좀 답답하고 먹먹해질 때도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한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흘러나온다. 사이토카인만이 세포막 표면의 인슐린 착륙장을 점령 포도당 전용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되며 인슐린은 충분한데 혈당은 높은 상태 즉 인슐린 저항이 일어난다. 인슐린 저항성은 맹꽁이 대식세포가 많아질수록 커진다. 한편 사이토카인은 면역 반응 개시 신호탄으로 작용 호중구라는 백혈구를 불러 모아 활성산소를 내뿜게 한다. 활성산소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인슐린 수용체는 파괴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사건이 대규모로 일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임계치를 넘어설 때쯤이면 활성산소에 의한 유전자 변이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 유전자 변이라는 건 암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아당뇨가 오는 거죠. 소아당뇨는 인슐린 자체를 분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1페이지에 소아형 당뇨병의 배후 백신과 해열 진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답답한 얘기들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7장이 끝나고 8장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과 백혈병의 자연치유법 그래가지고 몇 개만 제가 해드릴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62페이지에 완전히 새롭게 되려면 완전한 단절이 필요하다. 약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과의 단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단절요법은 딱히 자가면역 질환과 백혈병에만 국한된 치유법이 아닌 모든 급만성 질병 치유의 기본이며 면역, 해독, 복구 기능을 정상화하여 자연 치유력이 효과적으로 발휘 유지되도록 하는 통합 개념의 치유법이다. 라고.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 자연 치유에서 얘기하는 게 치유를 얘기를 하죠. 이건 마음까지도 다 해결하고 원인까지 다 파악하는 거죠. 좀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단절요법의 식사 가이드 그래서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현대인들이 이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100살까지는 살아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90대입니다. 90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지금 90대들이면은 다 30년대생들입니다. 그러면 1930년대생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사망을 하거든요. 1930년이면 일제치하에 있던 시기예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뭐 6.25도 겪으셨고 뭐 별벽을 다 겪으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럼 40년대, 50년대 이제 저 같은 60년대생이니까 이게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30년대생이 90대까지 사는데 그럼 40년대, 50년대생들은 100세, 110세, 뭐 120세 충분히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각자가 선택한 치료법의 장르가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질환이 낫고 낫지 않고의 갈림길은 모두가 다 한평남짓한 식탁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왜? 뭐 먹은 재료 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제대로 된 음식이 없다는 거죠. 요즘은 뭐 다 종자를 심어도 예전처럼 종자를 받아놨다 심는다고 해서 사기 나거나 뭐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매년 종자를 사야 되죠. 이것도 그러니까 과연 살아있는 음식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 번씩 퀘스천 마크가 사실 머릿속에서 들긴 하거든요. 지켜야 할 3요소라는 것은 이제 컬러풀하게 먹자. 그래서 5가지 색에서 5가지에서 7가지 색의 음식을 먹자. 그러니까 채소 종류를 여러 가지 먹자라는 거고, 발효식품을 먹자라는 얘기고, 통곡과 양질의 단백질을 먹자라는 얘기예요. 이 3가지가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되게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켜야 할 3가지 요소를 요리할 때 양은 냄비와 코팅된 면에 흠집이 난 후라이팬은 사용하지 말도록 한다. 정말 양은 냄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또한 밥을 지을 때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고온 고압에 의해 쌀겨와 씨눈의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스테인레스로 된 무압력솥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게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외면해야 할 3가지 요소를 해서 소금, 설탕, 흰 밀가루, 그 다음에 올리브유, 포도씨유, 아마임유를 제외한 식용유, 그 다음에 수돗물,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철저히 피해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가지에서 7가지 색깔을 먹어라. 파이토케미칼들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또 이제 571페이지에 채소와 과일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채소나 과일조차도 사실은 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서, 과연 그게 물론 이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보다는 낫지만 그것들이 과연 건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까라고 저는 한 번씩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위액 분비 기능이 퇴화된 사람일수록 된장과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종의 효소가 만들어지며 중요한 양리 성분들이 분리되어 나와 쉽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효식품,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현명하셨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어야 되고, 저희의 모든 밑반찬 개념들은 대부분 발효식품들입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고추장, 된장, 간장 할 것 없이 전부 발효식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되게 많습니다. 577페이지의 면역세포의 생산에 단백질이 주 원료로 작용하는 만큼 단백질 섭취는 자연치유라는 결의를 다지는 도원 삼형제의 하나이다. 그래서 단백질도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단백질 그러면 육류를 자꾸 떠올리는데, 사실은 육류도 먹어야죠. 근데 정말 육류 드시려면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순살코기, 지방 하나도 없이 순살코기를 드셔야 돼요. 근데 그건 또 맛없다고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콩단백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실은 삼겹살은 단백질 섭취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방량이 너무 많죠. 과도하죠. 이제 579페이지에는 외면해야 될 3가지 요소에서 소금, 설탕, 밀가루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유, 포도씨유, 아마인유를 제외한 식용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카놀라유는 절대 드시지 않기를. 그건 100% GMO 식품이거든요. 또 이래갖고 이걸로 또 이제 이걸 보시고 카놀라유 회사에서
또 뭐 고소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카놀라유는 정말 좀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82페이지에 우리가 현대의학에 베푸는 관대한 만큼이나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는 것이 또 하나다. 바로 식품 안에 들어있는 식용, 색소, 보존제, 방부제 등의 첨가물들이다. 버젓이 식품 내용 표시란에 이들이 나열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양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적은 양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대단히 낙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왔다. 근데 계속 축적된다는 거죠. 양은 작지만 계속 축적된다는 것이고 그 작은 양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칵테일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체중에 따른 일일 총 섭취 열량 및 영양소별 섭취 열량 구하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믿지 마시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발효식품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배부르게 포만감 느낄 정도로 그렇다고 너무 배부를 정도가 아니고 뭐 이 정도면 할 정도까지 발효식품은 많이 충분히 채소랑 챙겨 드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93페이지에 이제 3장이 시작되면서 현대인은 활성산소와 전쟁 중이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뭐 담배도 그렇고 뭐 공해도 그렇고 자동차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정말 활성산소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사실 치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 600페이지에 인간과 신의 경계선 그래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물론 뭐 그리스 신화 보게 되면 이제 하도 제우스가 바람을 피니까 헤라가 스트레스를 받긴 합니다만은 어쨌든간 스트레스라는 거죠. 현대인들도 각종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601페이지에 인간 구성의 4요소 그래서 영혼, 정신, 육체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한 또 스트레스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6페이지에 자연 치유의 아킬레스건 감기와 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란 장기의 기능이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 제한받지 않고 멈칫거림 없이 4요소, 해독 기능, 수리 기능, 재생 기능, 면역 기능 이 4가지 4요소가 힘차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가 우리 관대하게 봐줬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한다는 것. 세상상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사소한 것들의 어울림이다. 맞죠? 아주 사소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큰 결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체온 유지의 실패, 식사량 조절의 실패, 감정 조절의 실패와 같은 사소한 실수가 감기와 식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자연 치유에 이르는 진입로를 좁고 아슬아슬한 험로를 만들어 놓는다. 감기를 달리 표현하면 감기란 과다 활동으로 비축 에너지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진 체온을 체외로 발산시킬 여유조차 없게 되었을 때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열 에너지를 보조하려는 자구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감기는 몸이 낫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걸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감기와 식체는 가지만 다르군 같은 뿌리에서 자란 한 몸이다. 이 둘은 모두 교감신경의 과흥분으로 기운이 떨어졌을 때 찾아온다. 감기는 전신에, 식체는 주로 소화기의 기운이 떨어졌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식체는 감기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이제 뭐 6장 뭐 당 영양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626페이지에 7장이 시작되면서 동물의 병은 식물로 치유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육류를 섭취하면은 뭐 대부분 살코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자가 사냥을 해도 제일 먼저 먹는 것은 뭐예요? 내장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채식 동물들이 먹은 풀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38페이지에 건강한 유산균이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8장인데 유산균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으로 확대를 시키셔야 됩니다.
세포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며 세포의 구성은 음식으로 이루어진다. 음식이 인풋이면 세포는 아웃풋이다. 따라서 세포의 기능과 건강은 전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인 음식에 달려 있다.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완전 치유에 이르는 길은 단순하다. 결자해지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평 남짓한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이 오랫동안 잘못되어 생긴 질병을 그와 동떨어진 장소인 병원에 의지하여 손보려 하기 때문에 완전 치유와의 거리만 멀어졌던 것이다.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히 세포의 기능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 잘못된 약과 음식의 인풋을 모두 단절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는 작업이다. 잘못 먹은 음식, 잘못 먹은 마음에서 생긴 뇌인성 질환을 외상처럼 수술로 도려내려 한다거나 증상 완화 약에만 기대어 회피하려 들었기 때문에 그 만성 질환이 만들어 놓은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감기에서 백혈병까지 치유하려면 먹거리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관대하게 현대의학을 바라볼 필요도, 그렇다고 너무 터부시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또 생활을 위해서 식단부터 바꾸는 지혜를 발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